자, 그렇다면 이제 일본군은 조선에서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계속 남쪽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죠. 당시 명나라와 일본은 조선을 쏙 뺀 채 전쟁을 끝내자면서 강화 교섭을 시작합니다. 일본군은요, 이 강화 교섭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여전히 조선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명일 강화 교섭을 주도하고 있었던 것은요, 명나라 장군 심유경 그리고 일본의 장군 고니 씨였습니다. 우리 폐하께서 더 노하시기 전에 당장 물러나시오. 피를 흘리며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나는 것은 어려울 것이오. 전쟁으로 막심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일본은요, 강화 교섭으로 조선에서 무언가를 얻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이 강화 교섭이 진행될수록 조선은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어떤 소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원 씨가 읽어주시죠. 한강을 경계로 동쪽은 일본에 소속시키기로 하고서 강화를 비로소 정했다고 하였다. 한강을 경계로 해서 조선을 반으로 찢어서 남쪽을 일본에 넘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은 이런 소문을 듣고도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조선은 명나라와 일본의 교섭에 함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명나라의 모든 군사작전권을 맡긴 조선 조정은요, 이 교섭에 적극적인 개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를 할 생각? 극비사항입니다. 하옵고 외장을 만나 합의한 내용이 있어서는 전하와 조선 조정은 무조건 제 뜻을 따르겠다고 약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따르라니요.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야. 조선 조정은요, 겨우 되찾은 나라를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잃게 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던 1594년 2월 21일 경상남도에서 갑자기 작성자의 직인도 서명도 없는 편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직인도 없어요? 직인도 없어요. 서명도 없어요. 의문의 편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한 외장의 편지였습니다. 외장? 외장이요? 일본군? 네, 외장? 조선과 평화 교섭을 맺고 싶으니 교섭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오. 응? 지금 교섭은 어디와 어디 가고 있죠? 지금 일본하고 명나라. 그죠? 자, 그러면 명일 강화 교섭에 조선도 함께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낸 거는요, 명일 강화 교섭을 진행하던 고니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바로 함경도를 짓밟은 또 다른 외장, 가또 기요마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명일 강화 교섭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니 씨. 고니 씨. 그런데 여기 있는 또 다른 외장이 가토가. 조선에 직접 네. 교섭하자고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가토는 왜 그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 당시 가또와 고니 씨는요, 같은 외장이었지만 사실 만나기만 하면 그 정도는 안숙이었거든요. 라이벌. 게다가 두 사람은요, 가또가 불교 쪽이었고요, 고니 씨가 기독교 쪽이라서 종교까지 다릅니다. 느낌 바로 오네요. 맞아요. 그죠? 예. 결국 가또는요, 조선을 압박해서 성과를 얻어가지고 공을 만들고 고니 씨가 진행 중인 명일 강화 교섭을 회방놓으려 한 겁니다. 이놈이 정녕 정신이 나간 게냐? 내가 포도치 명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놈이 어떻게 조선과 강화 협상을 할 수 있냔 말이야? 그거야 니놈이 너무 진척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나서는 게. 자, 이렇게 가또의 편지가 조선 조정에 도착한 상황에서 조선 조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조선 조정은 명예 강화 교섭의 진상을 확인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막중한 외교, 갓도와의 협상에 나갈 인물로 누굴 선택했을까요? 누구지? 그럼 장군 중에서는 장군. 조선 조정이 택한 적임자는요, 바로 사명대사였습니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선생님,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사명대사가 뽑힌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 조선군은요, 여전히 조선 땅 곳곳에 남아있는 일본군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조선과 일본이 교섭을 진행한다는 말이 누설되면 조선군의 사기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완전 꺾이죠. 그래서 정식 관리가 아니면서도 전란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인물, 학식이 높으면서 비밀을 잘 지킬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 충족될 적임자 누구다? 사명대사. 사명대사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1594년 4월 사명대사는요, 선조의 부름을 받고 외장 갓도와의 회담을 위해 적진 한가운데 울산 서생포로 떠납니다. 드디어 갓도를 만난 사명대사. 사명대사를 본 갓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근데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의심. 승려가 왔다고? 이럴 것 같아요. 갓도는요, 조선의 명승이 왔다면서 매우 반갑게 맞이합니다. 응? 왜냐하면 당시 일본에서는요, 외교에 대한 실무나 중요한 공문을 만드는 일은요, 모두 누가 담당하는지 아세요? 승려? 맞아요. 승려가 담당했어요. 승려는 일본에서 굉장히 지식인이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조선에서 교섭 상대로 승려를 보낸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 그러면 제대로 왔다를 생각할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격이 좀 네. 맞다, 맞다. 네. 사명대사가 온 걸 보고 조선에서도 이 회담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겠죠. 자, 그렇게 조선의 운명을 건 회담이 시작됩니다. 회담은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명대사의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바로 이걸 알게 됐거든요. 조선의 땅을 갈라서 일본에 귀속시킬 것. 조선 팔도를 흉흉하게 만든 소문. 갓도는요, 심유경과 고니씨가 진행 중인 협상 내용에 일본이 조선 땅을 나눠가는 것이 사실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결국 사명대사는요, 갓도와의 대화를 통해 설마 했던 그 말이 실제로 명일 강화 교섭에서 오가고 있다는 걸 알아버립니다. 땅을 가져가겠다. 네. 나눠 갖겠다. 자, 그렇다면 갓도는 사명대사에게 어떤 교섭 조건을 내밀었을까요? 갓도는요, 심유경과 고니씨가 진행 중인 명일 강화 교섭 조건 그대로 자신과 교섭하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갓도는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 나랑 하자는 거예요, 나랑. 적의 속을 한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교섭 조건을 받게 된 사명대사. 사명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 저런 말 똑같이 하면 뭐 참기가 쉽지 않죠. 불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사명대사는? 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강화 교섭의 조건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요구인지 조목조목 이유를 들어 강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갓도는 자기의 뜻을 조선에 관철시킬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사명대사를 돌려보내야 됐습니다. 우와. 자, 그렇게 서생포 외성을 나온 사명대사는요, 갓도와 나눈 대화를 즉각 조선 조정에 보고합니다. 이제야 명일 강화 교섭의 전모를 알게 된 조선 조정. 명일 강화 교섭을 결렬시키고
일본을 물러나게 할 방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죠. 결국 적진까지 들어간 사명대사의 활약 덕분에 조선 조정은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약 3개월 뒤인 7월 10일 가토 측에서요 또다시 조선 조정에 교섭을 요청합니다. 고니 씨가 자기보다 먼저 강화 교섭에 성공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또다시 가토를 만나러 목숨까지 내놓고 울산 서생포를 향한 사명대사. 사명대사는요 적진의 한가운데인 외성에서 무려 7일 동안 가토와 교섭을 이어갑니다. 아 오래 했네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가토는 사명대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조선의 보배는 무엇이오? 자, 여기서 사명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오. 보시죠. 이때 사명대사가 말한 조선의 보배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질문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정답. 정답. 조선의 보배는 바로 나요. 사명대사 나. 나. 조나단 오답.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조나단 씨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돼요. 나요? 사명대사가 말한 조선의 보배란 이 친구는 나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보배란 가토요. 유현 씨의 의견인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잠깐만. 이거 아니 잠깐만요. 선생님, 이거 끝까지 괜찮아요? 들어주세요. 거의 99% 왔어요. 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네. 왜냐면 나단 씨가 나라 그랬거든요. 99%? 아니 조선의 보배는 가또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갓도에 정답. 와 이거 진짜 와 이런 무서운 말을 한다고요? 전화. 조선의 보배는 가토의 머리요. 정답.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값나가는 것은 조선을 침략한 외장 가또의 목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인정. 지금 일본이 점령한 그 울산 거기 한가운데 와서 그 그렇죠. 말 했다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칼을 찬 외장 앞에서 솔직한 마음을 호기롭게 말한 사명대사. 자, 이 자신의 목숨을 노린다는 사명대사의 말에 가또 무릎을 탁 치고 놀라면서 탐복을 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는 다시 한번 가또에게 일본에 굴복할 수 없는 조선의 결연함을 보여준 겁니다.